네, 안녕하세요. 저는 AB80에서 모바일 어트리뷰션 솔루션 에어브릿지를 만들고 있는 CPO 정원재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iOS 14.5에서 새롭게 소개된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 기능은 우리 업계를 프라이버시 센트릭 매저먼트 시대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iOS 기준으로 이전에는 70~80%의 사용자를 트래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당 비율만큼 트래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내년에는 동일한 제약이 예상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비즈니스의 불확실성만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모든 시대의 서막이 그러하듯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의 특명하에 SK 애드네트워크,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와 같은 도구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광고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니까 어렵고 널리 알려진 베스트 프랙티스도 많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 더 확실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들도 들려옵니다. CRM에 집중해야 한다, MMM을 해보자, 커머스 미디어를 검토해보자, 그리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자. 모두 중요하고 옳은 말입니다. 다만 이런 말들이 왜 나오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센트릭 매저먼트 시대에 서막에 서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오늘 세션을 준비해봤고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이 변화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앱 광고를 보는 사용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SNS 앱에서 광고를 보고 클릭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ATT 이전 시대에는 광고 식별자 IDFA를 명시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고, 광고 식별자는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앱에서 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광고 클릭과 앱 설치를 연결시키고 여러 광고 중 어떤 광고가 설치를 발생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IDF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광고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광고 클릭과 앱 설치를 연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식별자는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앱에서 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광고를 본 디지털 공간과 전환이 발생한 디지털 공간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케팅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IDFA 시대로 넘어오면서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이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프라이버시 센트릭 매저먼트 시대에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다르면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키기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키고 성과를 많이 발생시키는 노력을 찾아서 성과가 좋은 노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확장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케터분들이 어트리뷰션 툴을 통해서 더 좋은 패턴을 찾고 반복적으로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확실성의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키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도 확실성의 영역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실성의 영역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라이버시 센트릭 매저먼트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다르면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키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다르더라도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같은 곳에서 더 많은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SK 에드네트워크 프라이버시 매저먼트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미리 매핑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K 에드네트워크나 구글의 프라이빗 샌드박스 그리고 MMM,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더 잘 쓰자와 같은 이야기들은 첫 번째,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다르더라도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CRM과 커머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광고를 본 곳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같은 곳에서 더 많은 패턴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서 커머스 미디어를 제외하고 이제 하나씩 제가 액션 아이템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커머스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다른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그 구글과 메타의 작년 광고 매출 50% 비율이 깨지면서 그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게 아마존 에즈인데요. 그 아마존 에즈와 구글과 메타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를 본 것과 성과를 발생시킨 곳이 다른 것이고, 아마존 에즈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고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커머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관점에서 커머스 미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액션 아이템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력과 성과가 발생한 곳이 다르더라도, 즉 개인 레벨의 아이디 연결이 안 되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SK 에드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개인을 식별하지 않으면서 광고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는 SK 에드네트워크 4.0의 샘플 포스트백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디바이스 레벨의 아이디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해상도가 기존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기는 했지만 OS가 지원하는 안전한 측정 방법이라는 점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도화된다는 점은 나름 안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변화가 진짜 빠르고 알아야 할 게 많아서 학습 허들이 꽤 높은데요. 경험상 형들이 하라는 거는 꼭 해야 탈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MMP 파트너들과 함께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마케팅 믹스 모델링입니다. 마케팅 인풋과 아웃컴의 집계 데이터만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MMM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세션도 있었고 아래 링크에서 직접 써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GAI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아직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MMP와 MMM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성과 분석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P도 라스트 터치 어트리뷰션이라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관된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MMM 결과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8년 정도 어트리뷰션 솔루션을 만들면서 어트리뷰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요. 어트리뷰션 모델은 뭔가 완벽한 정답을 준다기보다 일관된 기준을 세워주는 바로미터로 역할을 함으로써 입력이 달라졌을 때 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입력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MMM을 프라이버시 센트릭 메저먼트 시대의 바로미터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입니다. ATT 전략을 잘 세워서 높은 옵트인 레이트를 유지하는 건데요. 프롬프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옵트인 레이트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설정을 잘못해서 옵트인 레이트이 낮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ATT 팝업을 띄우고 보통 사용자가 그 허용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앱 설치 이벤트를 이제 MMP SDK에서 설정을 통해 어느 정도 딜레이해서 이제 전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사 앱의 옵트인 레이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프롬프트 전략과 그리고 SDK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딥링킹은 많이 활용할수록 좋습니다. 애초에 마케팅 활동이 있었던 지면에서 그 사용자의 식별자를 들고 전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UA 캠페인을 한다거나 웹사이트에서 웹투앱 캠페인을 할 때도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딥링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브라우저별, 앱별, 상황별 정말 이제 핸들링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에어브릿지 딥링킹 솔루션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번째로 더 많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사용해서 매칭과 매체 컨텍스트 수집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자사에서 가지고 계신 웹과 앱에서는 최대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서 피플 베이스드 어트리뷰션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방법은 ATT가 허용된 소수 집단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유입 채널의 컨텍스트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왼쪽 테이블 예시와 같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면 채널 T에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ATT를 허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향에 유의를 해야 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ATT의 허용률과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기준들을 잘 골라 사용한다면 잘 워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브릿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체에 어울리는 오디언스를 매일 싱크시키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노력과 성과가 발생한 것이 같거나 아니면 노력과 성과가 발생한 것이 다르더라도 ATT 동의 등을 통해서 IDFA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즉 이런 상황은 기존에 저희가 익숙하던 이제 사용자 레벨의 어트리뷰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이제 MMP를 페이드 채널을 트래킹하는 데만 사용하고 계신데요. 사실 광고를 보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지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지난 10년간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에서 정말 많이 쌓아온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좋은 사례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새 채널 타입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적어보았고요. 페이드 채널에서 앱 광고를 하실 땐 캠페인별로 다른 커스텀 스토어 랜딩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로이드랑 iOS가 모두 지원되고 있기도 하고 광고 캠페인별 다른 앱스토어 랜딩 페이지를 띄워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환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SNS와 블로그와 같은 언드 채널의 바이럴 마케팅을 하실 때는 링크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어브릿지에서 한글 커스텀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만든 고객사가 있어서 사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내 앱의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오가닉으로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기능도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온드 채널에 대해서도 터치포인트 컨텍스트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앱 통합 분석은 기본이고 CRM에서 발생하는 앱 내에서 발생하는 터치포인트 또한 MMP로 트래킹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CRM의 경우 오늘 세션에도 되게 많았고 프라이버시 센트릭 매저먼트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P를 통해서 CRM 터치포인트를 수집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위에 보시는 것처럼 CRM 툴이 제공하는 성과 분석 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성과를 중복 집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MMP 어트리뷰션 모델로 성과를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터치포인트들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분배받게 되는 것도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CRM 툴에서 발생한 터치포인트들도 MMP로 전송할 것을 MMP로 전송해서 어트리뷰션 하실 것을 강력 권장드립니다. 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고객사들로부터 이 CRM 터치포인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상당수의 고객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CRM 터치포인트를 이제 MMP로 트래킹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사내에서 CRM 팀과 페이드 마케팅 팀이 나눠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CRM 팀 같은 경우는 CRM의 성과만 보고 싶어하고 페이드 마케팅 팀은 페이드 마케팅 팀의 성과만 보고 싶어하고 데이터 팀은 같이 보고 싶어하고 경영진 분들도 같이 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브릿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였고, 다가오는 4분기 어트리뷰션 랩이라는 이름으로 어트리뷰션 모델을 바꿔가면서 허리타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릴리즈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문제들도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터치포인트 오너를 특정 팀으로 필터링하여 어트리뷰션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룩백 윈도우를 바꿔가면서 결과를 비교하고 결과가 괜찮으면 프로덕션 룩백 윈도우를 변경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터치 모델과 라스트 터치 모델을 비교하면서 고객의 여정을 처음과 끝에서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현재 에어브릿지에서 제공 중인 채널별 증분 효과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인크레멘탈리티 리포트도 어트리뷰션 랩에 통합하여 각 모델들의 증분 효과와 베이스라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터치포인트를 수집하면 어트리뷰션 대상이 늘어나고 그만큼 어트리뷰션 모델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과 성공의 패턴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면 어떤 노력에 집중해야 될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노력과 성과를 연결시키기 어려워진 프라이버시 센트릭 매저먼트 시대에는 어트리뷰션 방법을 확보하는 것과 어트리뷰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성공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을 늘리는 일이고 비즈니스를 불확실의 영역에서 확실의 영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회사가 강남역 9번 출구랑 굉장히 가까운데 지나가시다가 SK 에드네트워크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MMP 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들러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